안녕하세요. 파랑새안과 임선택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주변 지인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최근 망막 질환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진료를 보실 때 망막 질환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진기를 예로 들어 말하면 망막은 필름에 해당합니다. 망막의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구 모형들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주황 색깔이 망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망막 중에서도 이 부분,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황반부예요. 가장 우리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에 손상이 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성이 오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국내외에서 녹내장과 당뇨 망막병증을 제치고 황반변성이 성인 실명 원인 질환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황반변성의 정확한 발병 요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고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흡연입니다. 이 담배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이 좀 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염증 관련 요인, 비만, 영양 요인, 안과적으로는 사실 백내장 수술한 눈이 조금 더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수술 시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초기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과 의사와 정확한 상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쪽 사람들에게서 고도근시와 포도막염 등 발생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경우도 황반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황반변성은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성 황반변성이고 환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신생혈관이 생기는 습성 황반변성인데, 실제로 발병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실명 원인의 한 9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습성 황반변성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먼저 건성 황반변성은 시기에 따라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초기에는 크기나 숫자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의 시력자를 가져오고 망막 아래쪽에 노란색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후기는 시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중심부의 손상이 더 심해져서 시력저하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들이 생기는데, 이 신생혈관은 벽이 아주 약해서 쉽게 터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출혈로 혈장이나 지질 성분 등이 혈관 밖으로 누출이 되어서 이렇게 누출된 성분들이 망막에 심한 손상을 주게 되어 결국 심한 시력저하가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력저하,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변형식, 아주 심한 경우는 까맣게 안 보이게 되는 중심 암점, 결국은 더 심해지면 실명 등이 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시력저하를 별로 못 느끼거나 사물이 약간 휘어져 보이는 정도로 보이다가 병이 진행하면 중심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크게 식이요법, 항체주사, 광역학요법, 그다음에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 절제술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아연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콩과 견과류, 녹황색 야채 등을 드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루테인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항체 주사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황반변성 치료 방법입니다. 망막에 새로 생기는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항체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신생혈관을 퇴행시켜서 시력저하를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광역학요법은 항체 주사 치료 이전에 주로 썼던 치료 방법인데요.
신생혈관만을 선택적으로 없애주는 특수한 레이저 치료입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과거에 시행했던 레이저 광거술도 광역학요법과 마찬가지로 레이저 치료이지만 그 앞쪽에 있는 망막 정상 조직까지 같이 손상을 주기 때문에 중심부 쪽은 할 수가 없고 주변부에 있는 신생혈관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유리체 절제술은 출혈이 아주 심하거나 그로 인한 망막 박리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항체 주사나 치료할 때 주의할 점, 실명 확률 등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다음 편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새안과의 임선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황반 변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황반 변성은 노인에게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최근 들어서 40에서 50대의 젊은 분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 혹은 내 부모님의 안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항체 주사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인데요. 한 달 간격으로 3회 주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후 눈 상태에 따라서 기간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체 주사는 최근에 개발된 황반 변성 치료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병의 진행을 잘 억제해서 중심 시력 저하를 막을 뿐 아니라 시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매우 적은 안전한 치료법이죠. 하지만 안군의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황반 변성 역시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 내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생혈관이 커지면서 망막이 붓거나 심한 망막 하출혈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에 따른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도중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색안경 착용을 권유합니다. 국내 역학조사에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유병률은 약 6.6%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유병률이 6% 정도이고요. 진행성은 한 0.6%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진행성 0.6% 정도에서 대부분 실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반 변성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명하는 건 아니지만 진행형의 경우 실명형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암슬러 격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평소에 쓰던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후 암슬러 격자를 바라보시고 한쪽 눈을 가린 다음 30에서 40cm 정도의 거리에서 격자의 둥근 점을 바라봅니다. 그 후 중심의 둥근 점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반대편 눈도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정상일 경우에는 선이 똑바로 보이지만 만약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보이거나 가운데 둥근 점이 잘 보이지 않거나 선의 중간 부분이 끊어져 보인다거나 한쪽 부분이 뿌옇거나 찌그러져 보인다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절대 마시고 즉시 안과에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40세) 이상이시라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눈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금주, 비만 관리는 꼭 하셔야 되고요. 또한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 등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고 만약 황반 변성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암슬러 격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건강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금연이 매우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두 번째는 담당의 치료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황반 변성은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몇 번 치료받고 보니 눈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를 멀리 하다 보면 상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반 변성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황반 변성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시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한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면 빠르게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새 안과의 임선택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황반 변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황반 원공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아마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황반 원공에 대한 컨텐츠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반 원공이란 망막의 중심에 위치한 황반부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독서나 운전을 할 때처럼 미세한 것들을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황반 원공이 발생하게 되면 중심 시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특발성과 외상, 염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발성은 말 그대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60에서 70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외상이나 눈 속 염증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황반 변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반부의 신생혈관, 망막 위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오는 질환이고, 황반 원공은 망막 중심부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쪽 눈에 황반 원공이 있다면 반대쪽 눈에도 황반 원공이 생기는 확률은 10에서 15% 정도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여 검진받고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심 시력 저하와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변형시입니다. 황반 원공은 중심부만 시력저하가 심해서 두 눈으로 생활하다 보니 한 눈의 중심 시력 저하를 잘 모르고 방치하다가 아주 늦게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수술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리체 절제 수술은 아주 안전한 수술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수술했을 시에는 성공률이 90% 이상이지만 수술을 통해 시력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반 원공이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시력 회복이 덜 되거나 구멍이 잘 안 메꿔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듯이 유리체 절제술, 막 제거술 등이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엎드린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멍이 안 메꿔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황반부는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망막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황반부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다 보면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별다른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환들 중 하나이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만이 황반 원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